아, 오늘은 또크빌 얘기를 다 했고, 음, 과연 지금 이 200년이 지난 미국의 그 민주주의는 어떤가? 이 문제를 또크빌의 사상에 비추어서 연구한 책이 있어요. 아주 이거 유명한 책인데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히 그 많은 얘기를 좀 그 함의가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크빌을 강의하면서도 내가 꼭 이걸 언급을 해요. 사실은 뭐 또크빌 자체를 사상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또크빌 사상을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한 거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1840년대에 또크빌이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타운 미팅도 잘하고 서로 토론도 잘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잘 되고 있구나는 걸 본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 책 제목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볼링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볼링 아죠? 볼링. 우리 조교 선생 옆에 있는데 볼링 칠 줄 알아요? 네, 잘 칩니다. 잘 쳐요? 볼링 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가요? 여러 사람하고 가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죠. 그렇죠. 근데 이 책 제목이 볼링을 혼자 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 볼링을 혼자 친대요.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으로 이미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부제가 뭐냐면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실제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그 실증적인 연구 조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참여할 때 뭐 단체 활동, 종교 참여, 직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무슨 자원봉사 같은 거 하는지 뭐 이런 뭐 인터넷 뭐 봉사 활동 이런 걸 쫙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페이지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꾸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꾸빌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음? 과연 지금 미국이 그러냐?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 좀 이 볼링 언론이라는 거하고 이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자본이죠. 어? 내가 모든 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경제적 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물질적 자본 혹은 경제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상징적 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돈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 캐피탈 혹은 뭐 심볼릭 캐피탈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그 피에르 부르드가 썼던 말, 혹은 이 미국에서 콜먼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들을 좀 쓰면서 한 사회의 어떤 정치 참여의 어떤 깊이나 빈도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에서 뭐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26 이거부터 봅시다. 이제 소위 사회적 자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간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와 규범, 그다음에 시민의 품성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 의사를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에서 포크하는 그룹이라든가 무슨 시민단체라든가 인터넷 채팅 그룹,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시민 네트워크를 설명하냐면 결석형과 연계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결석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교회 여성 독서회 이런 거죠. 그건 뭐예요? 같은 집단, 같은 교회, 나의 신하고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그 끈끈한 이너 서클들만 모임이죠. 그다음에 연계형이라는 건 그냥 뭐 민권 운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는 뭐냐면 이 또쿠빌이 1840년대 미국에 와서 보았던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봤다면 토트넘이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사회적인 자본과 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미국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참여가 하락하는지 그 원인을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두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가족 구조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혼인율이 하락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간과 돈의 압박이 생기고 이런 어떤 가족 구조의 변화. 그다음 두 번째 교회 지역의 도시화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이 사는 거리가 다 비슷하니까 그저 뭐 교회 모여 그러면 일요일 날 얼마든지 교회를 가는데 요즘 뭐 교회 한번 가려면 두세 시간씩 차를 타고 가니 너무 멀죠. 그러니까 소위 장거리 출퇴근하게 되고 도시가 팽창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혼자 소비 시간이 있다는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엔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바둑도 두고 체스도 두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놀 때 어떻게 노냐면 그냥 전자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대 교체라는 게 소비 패턴의 영향과 관련돼 있다. 사람 같은 얘기예요. 이 세 번째하고 사람들이 놀고 뭐 물건을 사고 하는 것들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남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놀 때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았는데 이제는 혼자 논다는 겁니다. 이 보울링 언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혼자 논다는 거예요. 혼자.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10여 년, 20년쯤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 오락 게임, 무슨 가상 게임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공공의식을 갖고 정치 민주화와 정치 참여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 또꾸빌도 사실 그런 관점이었어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자, 신문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공공의식을 주입하자는 거였는데 토트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소비 패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여가를 들이고 취미 활동을 하느냐가 정치하고 연결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책에서 뭐 굉장히 볼륨이 두껍고 이건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사회 통계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정치가 많은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게 여기 보면 사회자본의 측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공공 업무에 얼마나 내가 참여하느냐. 예를 들면 무슨 뭐 투표, 보궐선거나 일본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아니면 무슨 뭐 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국기 달기 이런 데 했느냐, 이런 정도의 공공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 그다음 자원봉사 같은 거 하느냐, 무슨 부산 영화제 같은 거 있으면 내가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사교 활동, 이게 중요해요. 일상생활의 사교 활동,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고 이러냐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가 활성화되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신뢰라는 거죠. 이 신뢰라는 말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이 보울링 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썼던 이 포트남이 혼자 쓴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포트남이 혼자 썼는 이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책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 신뢰라고 하는 소위 트러스트, 사회적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와 연결시켜서 실제로 그 각국을 비교한 사례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이탈리아의 경우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 책에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하고 이탈리아 남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는 왜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잘 사는데 나폴리 같이 저 밑에 있는 이탈리아의 남부는 뭔가 정치 참여도 덥고 경제적으로도 좀 낙후된 상황이 있다. 왜 그럴까? 재밌는 질문이죠. 재밌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치 철학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또쿠빌이 무슨 말을 했다, 막스가 무슨 말을 했다, 이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남들 같으면 북쪽엔 무슨 뭐 밀라노나 이런 데는 뭐 지하 자원이 많고 도시화가 돼서 잘 사는 거고 남쪽에는 아직도 농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포트남은 이태리를 가서 뭘 조사했냐면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행동 패턴, 소비 양식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그들의
일상생활의 소비 양식, 그걸 이제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화 해가지고 북쪽은 그 신뢰 자본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되고 민주화가 잘 되는 반면에 남쪽은 그런 신뢰 자본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민주화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대단한 발상이죠.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상 자체가 다 또꾸벨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책의 29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대화 전통,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구분은 개인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교환관계의 네트워크에서 결정된다는 말을. 이 말 자체가 참 재밌죠. 근대라고 하는 것과 전통이라는 건 옛날, 그러니까 아주 구닥다리 같은 제도, 구닥다리 같은 경제, 이거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는 뭐 대통령이 독재자가 나오면 권위주의하고,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 나오면 민주주의하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포트남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어떤 네트워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포커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 무슨 볼링 치러 갈 때 우리 자주 모여서 볼링 같이 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일상생활의 행동 양식이 민주주의하고도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시민 참여 네트워크, 이 페이지 291페이지에 보면 합창단이나 뭐 운동 클럽이나 이런 걸 잘하는 그런 모임이 잘 되는 지역일수록 정치적인 제도가 잘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뭘 하냐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인의 사건, 이 책인데, 이건 제가 복사책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인의 그 사고와 습관이라는 게, 이제 버트남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뭐 로버트 벨라, 메디슨, 설리반, 스위들러, 팁튼, 아주 여러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왜 미국이 경제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하락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사람들은 왜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고, 이게 도대체 그 퍼트남이 얘기하는 신뢰 자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 파트 연구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보면 개인 생활 이렇게 해서 자아를 발견하기, 4장 사랑과 결혼, 5장 뻗어나기, 6장 개인주의, 그다음에 2부에서는 공공생활, 참여, 시민정신, 종교, 국가사회, 이러면서 이 아주 일상,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랑과 결혼 같은 이런 챕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공공생활에서 참여라든가 시민정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또쿠빌이 얘기했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공공의식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불안에 떤다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냐면, 경제적인 불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내가 세금 내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우리의 혜택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감이 오르고, 이것들이 공적인 투표나 공적인 의사결정에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뢰 자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정부 정책에도 대단히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공적이지 않고 불평부당하지 않다. 이게 약간 뭔가 백인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무슨 그 이민자 차별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 참여도 줄어들고 그래서 투표율도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에 보면 뭐 미국이란 나라가, 나는 사실은 참 야만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매년 봄 가을로 총싸움 나잖아요. 어디서 나요? 그 총싸움. 학교, 무슨, 그다음에 뭐 어디에 뭐 마트, 그다음에 무슨 뭐 어디 목욕탕, 이런 데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몇십 명 사람이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근대 국가냐고. 이게 근대 국가, 막스 베버식으로 얘기하면 근대 국가라는 거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국가가 독점하고, 그런 사적인 폭력은 다 국가가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가 제압을 못 하잖아.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총기 사고 어떤 대책이냐고 그랬더니,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 좋은 총을 사고 사격 연습을 해서 각자 더 지켜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나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소위 인종차별과 어떤 백인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이었죠. 그게 한 60년 넘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연설했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그게 1960년대 초반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는 백인과 흑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갈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한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는 어떻게 돼요? 멕시코, 히스패닉 이런 쪽이었어요. 물론 차이니즈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다가 한 최근 10년 사이에는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 났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 가서 그렇게 유리창 깨고 물건 훔쳐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무슨 콜로라든지 뭐 어딘가 뭐 어디에요? 그 저 동부 보수적인 집안에서 한국 사람들 막 쏴 죽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어떤 인종차별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일상생활의 불안이 공공의식을 무너뜨리고 그 공공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정치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불안과 공포에서만 휩싸이면서 정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민주주의 2에 보면 4부 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커서 개인들이 무기력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제도 무관심한 게 아니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나는 그러면 난 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쾌락에 매몰됐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전자게임 하면서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10시간씩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10시간씩 노는 거 집 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것을 사실은 이미 또꾸빌이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에서 또꾸빌이 예견하는 건 미국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 민주주의 안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었던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욕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뭐 좀 어려우니까 몰라. 그냥 뭐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그 해결책이나 그런 우려가 이미 미국 민주주의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낼지 오늘날의 소위 이 한국 사회가 맞이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무관심과 연결시켜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987년 민주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1인 1투표라고 하는 정치적 제도의 완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한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의외로 대학생들이나 보통 시민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면 한 7, 80% 정도 그 투표 참여율이 나오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궐선거하면 그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정치들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정치를 할 수 있는 1인 1투표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시대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유 뭐 정치 내가 해봐야 뭐해 내가 투표해야 돼 뭐가 세상이 달라져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무기력감과 정치에 대한 혐오 그렇죠? 뭐 보통 사람들 다 그러잖아 뭐 국회의원들 다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정치 다 폭파시키고 뭐 국회의사당 폭파시키자고 하는 정도의 정치적인 불신감이 팽배하게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또꾸빌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미국 민주주의와 프랑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책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